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교체 전략은 경기 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기 중 여러 차례 이루어진 불합리한 교체가 선수들 간의 호흡을 무너뜨리며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전술이 아닌 선수들의 능력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특히 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체력 문제를 언급하며 패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들은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분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팀을 위해 헌신해온 주장으로서 감독의 비판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의 불만이 표출된 이 상황은 그의 향후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이나 잔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토트넘의 성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0대1로 패하며 또다시 실망스러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후 10시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연이은 패배를 기록하며 그들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뉴캐슬 유나이티드 전 이후로 2연패를 기록한 점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전력상 약세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스널은 주전 미드필더인 마르틴 웨데고르드와 미켈 메리노가 부상으로 결장하였습니다. 중원의 핵심 자원인 데클런 라이스 역시 퇴장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널은 경기 전부터 미드필더진에 큰 공백이 생기면서 중원이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렸기 때문에 토트넘이 우세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의 경기력은 답답했습니다. 전반 67%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효과적인 공격 전개는 부족했고 공격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한 공격 전개가 반복되면서 볼 점유율만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동안 유효 슈팅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아스널이 3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점유율에서 큰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은 아스널보다 훨씬 무력했습니다. 후반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 총 10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기대 득점 수치는 아스널의 2개의 슈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후반전 동안 볼 점유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골로 연결될 가능성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후반전에서의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0.35골에 그쳤고 아스널의 기대 득점은 0.3골이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경기에서 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후반 19분 아스널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골을 넣으며 경기는 아스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스널은 이 골을 기반으로 경기 종료까지 거의 토트넘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수비를 통해 1-0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아스널은 중원의 주요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승리를 차지하며 토트넘을 상대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점 장면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점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0대4로 대패하면서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는 2골을 내줬습니다. 이 같은 세트피스 실점은 토트넘의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같은 문제를 노출하면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패배는 토트넘에게 여러 측면에서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년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팀 내 전술적 문제와 함께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약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의 공격 전개에서 손흥민 같은 핵심 선수들이 충분한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진의 부진은 팀 전체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후
손흥민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이미 손흥민은 감독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우리는 세트피스 수비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철학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 대가는 이번 아스널전에서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태도는 손흥민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적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으며 결국 이번 아스널전에서의 실책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이번 경기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감독이 시즌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문제는 지난 시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팬들의 실망을 더 키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세트피스 수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나는 사람들이 왜 내가 세트피스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그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말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여전히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전략이나 결정에서 찾기보다는 손흥민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합니다. 빽빽한 일정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가 이번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체력 문제와 일정의 과중함이 팀의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선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러한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독의 무리한 선수 교체와 전술이 진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중에도 몇 차례 이상한 교체 결정으로 인해 팀이 흐름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불만은 경기 후 더욱 표출되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매우 화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구단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강한 표현과 함께 팀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불만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제는 내가 토트넘과 계속해서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발언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팀의 간판 선수이자 리더로서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 구단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이는 팀의 내용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팀 전체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거취와 손흥민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였습니다.